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7시 15분을 약간 지난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7월 20일 토요일 주말 오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의 피로와 긴장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집에서 쉬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얘기는 언론에 관한 얘기이고 그 얘기의 주인공은 중국의 인민일보라는 신문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라는 신문은 전 세계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무려 13억, 14억을 헤아리는 신문입니다. 발행 부수로는 세계 넘버1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민일보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인민일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을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2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막 이겨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전 세계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백악관 프레스센터에 출입할 언론 매체는 등록을 하세요.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언론 매체들 중에서 백악관 프레스센터에 출입을 허락을 하고 들어와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 백악관 프레스센터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공고를 본 중국의 인민일보도 백악관 공보실에 프레스센터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13억, 14억에 이르는 거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일보가 백악관 프레스센터에 출입 매체가 되는 것은 거의 따는 당상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외로 미국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인민일보가 신청한 프레스센터 출입 신청을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인민일보를 백악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차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민일보에서는 백악관 공보실에다가 왜 우리 인민일보를 백악관 프레스센터에 출입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았느냐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외신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이 인민일보를 프레스센터 출입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공산당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중국 공산당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내지는 선전지라는 얘기다. 이것은 인민일보가 중국의 공산당의 선전지나 기관지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언론 매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언론 매체란 어떤 정부기관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세력의 대변지라든가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취재하고 자유롭게 보도하고 자유롭게 논평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언론이고 진정한 언론 매체다. 그런 면에서 인민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 매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프레스센터에 등록을 한다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이전트가 어떤 뜻인지는 굳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첩보원도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또 홍보 대행하는 업체도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또 로비스트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 공보실이 지적한 에이전트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유롭게 취재, 보도, 논평하는 개념의 언론 매체는 아니라고 본 것이 미국 백악관 공보실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기 간행물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기 간행물이라고 해서 다 언론이나 언론 매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가 된다거나 언론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논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와 보도는 해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시점과 관점을 가지고 논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관지나 선전지, 홍보지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언론, 참된 의미의 언론 매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만국 공통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또 학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언론 매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논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언론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언론 매체를 논평의 기능을 가진 정기 간행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언론 매체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따집니다. 첫째는 취재의 기능을 갖고 있느냐, 취재 기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둘째는 보도를 하느냐, 정상적인 매체로 보도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재와 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논평을 하느냐, 즉 논평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재와 보도는 하지만 논평은 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우리는 취재나 보도, 논평 세 가지 다 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우리는 논평은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언론 매체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 매체란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그리고 뉴스 통신입니다. 그러면 논평의 기능이 없는 매체는, 정기 간행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기타 간행물이라고 별도의 항목을 둬가지고 기타 간행물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광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이신문이나 종이잡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에서 전체 지면 중에 몇 퍼센트가 광고를 싣는 지면인가, 광고 지면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50% 미만이어야 언론 매체로 인정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50%가 넘는다고 하면은 언론 매체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간행물은 전체 100%가 다 광고를 게재해도 무방한 그런 정기 간행물인데, 이 기타 간행물로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언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언론의 역할은 취재의 역할, 취재의 기능, 보도의 기능, 그리고 논평의 기능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논평입니다. 논평을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 매체가 아니라 그냥 미디어 또는 정기 간행물,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는 간행물이란 뜻인데요. 정기 간행물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만큼 까다롭게 언론이냐 아니냐, 논평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언론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논평의 기능이 특히 그렇습니다. 논평이란 무엇입니까? 그 언론 매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용을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논평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고 그 여론을 토대로 해서 국가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논평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김중배 뉴스센터에서도 앞으로 일상적인 뉴스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논평의 기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것 못지않게 언론에 관한 뒷이야기,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간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알고, 뉴스를 알고, 기사를 알고, 그 다음에 기자를 알면 조금 더 여러분들과 뉴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각국의 정부에서는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미국 백악관 프레스센터의 출입기자 선정 과정과 중국 인민일보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언론 스토리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